안녕하세요. 다산 신도시의 캡틴 부동산입니다. 12월 초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10월까지의 거래량을 집계를 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월까지 매매 거래량 얼마나 집계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11월까지의 집계도 중간 집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먼저 서울부터 갈게요. 서울에서 1년간 아파트 거래량 어떻게 변해왔나 보시면은요. 이 얘기는 서울이나 경기도 전반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보셨을 수 있습니다. 11월 달은 아직은 12월 초니까 한 달가량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좀 뺀다 하더라도요. 10월까지만 보면 9월에 꺼졌다가 10월에는 약간 9월보다는 살아난 거래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000건대가 나오고 있는데 요 3,000건대는 보면 한 여기 2월, 3월 사이 정도 올 초 거래량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매매만 줄어든 게 아니라 전월세도 최근 들어서 같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은 추세는 비슷합니다. 자, 7, 8월 솟았다가 9월에 꺼졌다가 10월에 약간 살았죠. 그리고 11월에 줄어 있습니다만 얘는 요거보다는 조금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자, 5,000건대, 9,000건대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10월까지만 봐야 되니까 7,000, 9,000건대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2, 3월 정도 사이의 거래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로 좁히면 어떨까요? 9월, 10월 400건대가 나오고 있네요. 마찬가지죠. 2, 3월 사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 추이는 어떤가? 매물들은 늘고 있나 줄고 있나? 한번 보실게요. 거래량은 줄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물도 그만큼 쌓이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매물 서울에서 자 역시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최고의 거래 그 매물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통계에서도 그래프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 올라가서 지금도 약간씩 미세하게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거의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전월세도 자 여기는 서울은 전월세도 매물이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하반기 11월 정도 되면서 11월 정도 되면서 이렇게 전월세 물량도 갑자기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둔촌주공처럼 대량 입주 물량 건도 있었기 때문에 더 여기 전월세 물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비교가 되시죠? 아까 서울에서는 이렇게 전월세 물량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임대 물량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입주 물량의 차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도 역시 매매 매물수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쭉 늘어난 추세 보이고 있고요. 전세 월세도 최근에는 약간 늘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처럼 그렇게 치솟은 모양은 아닙니다. 전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물건 양이 좀 확보가 되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남양주 우리가 있는 여기 다산 신도시 다산동은 어떨까? 여기는 아무래도 수치가 좀 적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 비하면은 그래프가 요동치는 모습을 좀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이 정도로 뭉근하게 완만하게 보이고 있지만 자 여기는 아무래도 그 수치가 좀 적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요 매물수는 증가하고 있다 많이 쌓였다 라는 것은 일관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같은 경우는 아까 서울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서울은 전월세가 이렇게 치솟았고요. 경기도도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뭉근하게 전체적으로. 네, 다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바닥에서 기고 있는 모습이지만 거기에서 약간은 회복했다 줄었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전체적으로 임대 물량이 많은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적은 수준에서 약간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 모습 정도로 보입니다. 매물은 자 보면은 2,000건이 넘습니다. 2,100개 넘어가고 있죠.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280개를 좀 못 미치고 있고요. 월세는 120개, 100건 정도에서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월세가 전세에 비해서 한 3분의 1 조금 넘거나 그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고 매매는 전월세, 전세에 비해서 또 여기 한 8배 정도 차이 나나요? 그 정도로 많이 물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에서 우리가 한 단지를 기준으로 보면 매물은 한 5, 6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전세는 5-6개, 월세는 한 2개 그 정도 숫자로 보통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산동 이번엔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보실게요. 거래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매매는 쌓이고 있고 전월세는 적은 수준에서 약간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요. 자, 가격 그래프인데요. 쭉 올랐다가 최근에 약간 아래로 꺾여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자, 매매 약간 꺾여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하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은 멈춰 있고요.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 정도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세가 계속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면 계속 싼 게 더 나오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물건이 적기 때문에 요 물건이 빠지고 나면 새로 내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 시세에 준해서 내놓고 날짜가 임박해서 급해서 좀 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절대로 전보다 싸게 내놓는 추세는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면 싸지겠지 라는 생각은 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요거를 보기 위해서 앞에를 본 거예요.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우리가 있는 요 20개 단지로만 좁혀서 한번 볼게요. 다산 신도시 먼저 진건지구에 있는 13개 단지 세대수는 합하면 10,000세대가 약간 넘습니다. 11,500세대 정도 되는데 요 세대 진건지구에서 11월 달까지 집계된 매매 거래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약간 다른 점은 작년에는 자 9월, 10월, 11월 계속 내려가다가 12월 약간 뭐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었는데 올해는 9월, 10월에 좀 반등한 모습을 보여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11월을 보면은 다시 한번 또 곤두박질 쳐져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집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얘가 올라가봤자 20건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뭐 기껏 이만큼 올라온다 치더라도 여전히 자 지지부진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지구도 진건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8,000세대가 조금 못 되는 세대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9월, 10월, 11월, 12월 보시면은 90, 여기도 참 지지부진합니다. 진건지구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낮은 숫자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몇 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11월 달 올라봤자 많이 못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작년과 비슷하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12월 들어서 지금지구에서는 약간 회복을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진건지구는 12월까지는 기고 있지만 1월, 2월, 3월, 4월 두 단계 계단형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작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면, 작년과 닮아서 똑같이 만약에 간다면 올해도 11월 그리고 지금 12월 정도 지나면서 이제 거래량이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상 밖의 금리가 연속으로 또 한 번 인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반응해서 대출 금리들도 약간씩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작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상반기 해가 바뀌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살아날 요소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합해서 볼게요. 자, 22년 261건, 23년 717건, 2.5배, 3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24년은 작년에 비해서 또 늘어나서 거의 1000건 가까이 나올 것 같죠? 연말까지 가면은요, 919건 현재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해서도 바닥을 기고 있지만 12월 정도까지도 많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되면 이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대출도 상품이 규제가 풀리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은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단지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보실게요. 진건지구 먼저 보면은요, 제가 여기다 원래 단지별로 세대수를 표시했는데 글자가 칸이 좀 좁다 보니까 다 표시가 안 됐네요. 이 표는 저희가 1685세대로 진건지구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유한 단지입니다. 그에 걸맞게 91건으로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여기 보면 이편한 세상 1차 이편한 자이와 거의 비슷한 세대수입니다. 2등이긴 한데 1600세대가 넘습니다. 여기도 그에 비하면 좀 거래량이 올해는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데 여기 1000세대가 넘는 단지들
1000세대, 1100세대, 1200세대 정도에 해당하는 단지들인데 그에 비해서도 자 49건이기 때문에 세대수에서 그 비례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조금 부진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좀 세대수가 적으면서 약간 큰 평형대인 아이들이 거래량에서는 다른 단지 평균을 상당히 좀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 거래가 잘 되는 단지들 세대수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지구입니다. 지금지구에서는 1614세대로 가장 세대수가 많은 푸르지오가 단연 1등인데요. 세대수 때문이라기보다는 얘는 지금 2년이 지나면서 거래가 확 터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꼭 세대수에 비례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요 지금지구에서는 2차가 세대수가 많습니다. 신안 2차, 반도 2차, 금강 2차. 요 2차 아이들에서도 역시나 좀 더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11월, 12월 지나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12월까지는 아주 그렇게 활기를 띠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23년과 닮아 있는 현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했을 때 내년이 되면 1월, 2월이 되면 이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타이밍 한번 잘 잡아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